참 인상 깊어서 제가 상담 끝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가끔 한 100~200개 중에 한 개씩 기억이 남아서 여운이 남는 사주들, 그런 경우는 보통 제가 상담을 할 때는 엄청나게 예민해지거든요. 상담할 때는 거의 지금 평상시 수준의 한 20배 정도 제가 강의할 때하고 상담할 때는 갑자기 초사이어닌 해가지고 예민둥이로 이렇게 변해요. 그랬다가 상담이 끝나면 다시 나사 2개 빠진 바보가 돼서 아유, 세상 좋은 게 좋은 거 이러고 살아요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저를 잘 관찰해 봤더니 가끔 저는 오형제로 저를 비유를 하는데, 보통 평상시에 저를 담당하고 있는 거는 5번째 막내인데 얘가 나사가 한 2개 빠진 아이입니다. 근데 이 오형제 막내인 이 수줍음쟁이 막내가 평상시에 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아이의 특징은 에너지를 싹 모아다가 나중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형이 서커스를 할 적에 탁 튀어나와가지고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예민한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사람이 예민하면 에너지가 방전이 돼서 힘들다. 그래서 예민하고 에너지가 약한 사람들은 평상시에 예민성을 최대한 둔감시켜서 에너지를 보호하고 아낀 다음에 필요할 때 에너지를 집중하여 예민도를 높여야 한다. 사람이 뭔가 위대한 발명이나 기획이나 뭔가 정밀한 일이나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을 할 때는 예민해야 돼요. 그렇죠? 예민한 사람도 그게 일종의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요. 그 사람의 능력 발휘될 때는 아주 예민해진다고요. 문제는 맨날 사시사철 예민하면 어떡해.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엄청 예민해져 있는데 긴장을 풀지 못하니까 온 국민이 지쳐가고 있잖아. 왜 사람하고 부딪히면 감기 걸리면 너 뒤져, 큰일 나, 이러면서 절대 2m 거리 유지해야 돼, 마스크 벗으면 큰일 나, 이렇게 맨날 예민하게 살아니까. 그러면서 음식점도 9시 되면 문 닫아야 돼, 강의생도 절반 이상 받으면 안 돼, 공연 이런 거 하지 마. 이거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예민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피곤하죠, 힘들죠. 피곤하고 힘들다고. 한두 달 정도 집중하면 모르겠던데 이게 1년 내내 예민해지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엄청 예민하다. 평상시에 너무 예민해버리면요, 정작 중요할 때 일을 못해. 피곤해가지고 금방 방전돼 버리니까. 그 다음에 심리학 책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심리학 저널리스트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통제에도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통제에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뜻은요, 자기 관리를 하려고 하면 그래도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 반대로 에너지가 방전되면 자기 통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졌을 때 군인들이, 민간인들이나 어떤 좀 잔악한 전쟁 범죄가 벌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 그 군인들이 다 예민한 상태에 방전된 상태들이 되면요, 자기 통제력을 잃어. 포로를 학대하면 안 된다 그래도 포로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포로를 죽여버리고, 항복하는 적들을 사로잡아서 포로로서 예우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저것들 그냥 이게 보이는 대로 다 쏴 죽여버려. 한 마을에 베트공이 숨어들었는데 도대체 어느 놈이 베트공이고 어느 놈이 마을 사람들인지 어떻게, 다 모여서 다 죽여버려. 이런 것들도 다 자기 통제력이 없어진 상태. 즉 내가 평상시에 에너지가 충분할 때는 자기 통제력이 있어서 이거 경우 없는 일 하면 안 되고, 이런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힘들어도 이 사람한테 가서 인사해 줘야 되고, 뒷마무리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자기 통제력인데, 자기 통제력이 떨어져 버리면, 쉽게 말해서 에너지가 방전돼 버리면 자기 통제력이 떨어져서 자기 컨트롤, 자기 관리가 안 돼 버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다이어트도 자기 통제력이거든요. 먹을 걸 참아야 돼. 먹을 걸 참아야 된다고. 근데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방전돼 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폭식을 해, 밤에. 그래가지고 3일 다이어트 한 거 하룻밤에 다 날려버리는 상황.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마치 이런 거죠. 나라에서 예산이 거덜났어. 나라를 비상체제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체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라의 국고가 바닥이 나버리니까 공무원들이 월급을 몇 달째 못 받으니까 경찰 공무원들이 죄다 파업을 해. 그러면 국가 통제가 안 돼버려. 그 다음부터 폭동이 일어나죠. 폭동이 일어나도 경찰이고 군대고 지금 군자금 없고 돈 없어가지고 다 멈췄어. 예전에 소련이 붕괴를 할 적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죠. 소련이라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에서 10년 동안 허우적대다가 거기서 군비 다 썼어.
야, 나라에 돈이 없다. 안 되겠다. 페레스트로이카를 해가지고 서구의 자본주의를 도입하자라고 했더니 자본주의와 구세력 공산주의 간에 대충돌이 벌어졌는데 그 자본주의 받아들이자! 아니다! 자본주의 없애야 한다라고 지네들끼리 거기서 대충돌이 벌어지니까 거기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방전이 돼버렸어. 그랬더니 나라가 거덜나 버렸어. 군대가 안 움직이고 경찰이 안 움직여. 그러니까 자동으로 나라가 붕괴가 돼. 각각의 나라들이 서로 독립하겠다고 우리 독립, 우크라이나도 우리도 독립, 뭐 이 나라도 독립 이러고 있는데 가서 군대를 동원해서 때려잡아야 되는데 에이, 그래 알아서 해 알아서 해. 나는 도저히 너희들 말릴 수 없다. 나는 그냥 러시아나 지킬란다. 해가지고 붕괴가 돼버리는 거. 자, 에너지가 떨어져 버리면 자기 통제가 안 된다. 그래서 폭언을 해버리든가 밤에 예민한데 자기 통제력 없어져 버리면은 밤중에 인터넷에다가 이상한 글을 막 그냥 날려버리고 아침에 정신 차리고 내가 밤에 미쳤었나 보다 왜 이러지? 하고 그 글 지우고 막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요. 예민도를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섯째가 평상시에 저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에너지를 마구마구 모아줘.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 셋째, 넷째, 둘째, 첫째가 상담으로 손님들에게 에너지를 듬뿍듬뿍 퍼줘. 또는 강의할 때 듬뿍듬뿍 퍼줘. 저 강의 끝나면 뻗어요. 이러고 오메나 중래하고 강의 끝나면 뻗어. 다시 다섯째가 나타나가지고 수줍은 모드로 에너지를 모아야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사람도 만나지 말아야지. 창피해라. 이러면서 에너지를 모으더라.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자, 요사주 볼 때 이제 에너지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 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감동이었습니다. 자, 이 두 사주를 한번 좀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이 사주는 지금 17살 아들인데요. 이 사주가 좀 더 어른스러운 지금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 사주가 어머니 사주인데 어머니 사주가 소녀 같은 느낌. 이번 생에 좀 풍파를 많이 겪을 것 같은 그런 풍파를 많이 겪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사주의 의미를 좀 보도록 하죠. 좋다 나쁘다로 보지 말고 이 사주를 계획한 영혼 이번 생에 무슨 체험을 하려고 왔나요? 영혼의 여정을 존중해 줍시다. 라는 개념으로 한번 보면 사주 정사일주 일간 간여지동으로 무척 강하죠. 물론 이렇게 겁재 간여지동을 간여지동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그건 간여지동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 비경 간여지동이 오리지널 간여지동이다. 저도 그 말 동의하는데 겁재도 간여지동도 임자, 정사 이런 간지들도 간여지동으로 그냥 포함시키자 이렇게 보는 거죠. 강한 간여지동 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아래가 똑같아요. 게다가 비경간지가 아니라 겁재간지니까 머리가 못하는 거 몸이 해요. 몸이 못하는 거 머리가 해요. 내가 못하는 거 나와 함께 한패를 이뤄주는 사람들이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이런 게 일종의 겁재간여지동의 장점이죠. 그래서 겁재와의 화합을 잘하면 만능이 될 수 있는 게 겁재간여지동의 특징이다. 또는 겁재를 월지에 가지고 있는 격이라든가 양인격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주는 이번 생에 뭐 하러 왔을까?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영혼이 환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옥황상제가 이렇게 쓰여진 종이를 한 장 들이밀면서 자, 이번 생에 태어나면 하고 싶은 일 여기다가 적어보아라.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적어보아라. 옥황상제님 어떻게 적으면 돼요? 드러나게 하고 싶은 일은 위에다 적고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 하고 싶은 일은 밑에다 적고 그럼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예요? 인생 전반부에 하고 싶은 일은 여기다 적고 인생 후반부에 하고 싶은 일은 여기다 적어라. 그러면 인생 전반부에 밑밥 깔고 인생 후반부에 결실을 보게 하든지 아니면 인생 전반부에 운영을 하다가 인생 후반부에 지지를 갖든지 이거는 너 마음대로 적어보아라.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온 게 내 사주다. 라고 한번 응용을 해요. 그럼 나 이번 생에 이런 삶을 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싶어요. 체험하고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 썼더니 이분이 오행 중에 뭔가 빼놓고 썼어요. 뭘 빼놨어요? 관성. 관성이 없네요. 또 뭐가 없죠? 재성. 그러면 원국에 재관이 없네요. 재관이. 만약에 원국에 없는 재관을 대운에서 만나게 된다면 이거 일개월 보고 저는 일명 현지조달하다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여행자가 배낭에다가 싸가지고 않고 배낭에 물이 없어. 그 물은 어디서? 나 물이 많은 지역을 지나가니까 그냥 현지조달하면 돼. 이런 거. 어떤 사람은 물만 싸가. 야, 먹을 거는
야, 거기는 널린 게 먹을 거야. 어떤 사람 불이 없어. 야, 풀은 야, 그 동네는 널린 게 불이야.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러면 재관이 있나? 한번 보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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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관이 언제 나와요? 이럴 때 나오겠네. 이럴 때. 이 사주 돈 벌려고 온 사주가 아니네요, 그러면. 근데 식상이 다자야. 그럼 뭐 하려고 왔죠? 즐기려고. 경험하려고. 꼭 결과를 봐야 되나요? 뭐 꼭 그런 느낌 같은 거죠. 그래도 굳이 나한테 필요한 성분을 고르자면은 축토 안에 나한테 필요한 성분이 다 있어요. 축토 안에 재물도 들어있고, 왜 축토는 재물의 창고니까. 관성도 들어있고, 필요한 물도 들어있죠. 또 보면 식신도 들어있고. 그러면 축토에서 뭐를 가질 수 있습니까? 뭐, 결혼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뭐 그러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정축대운에 20대죠? 20대 정축대운에 결혼도 하고 애니메이션 작가로 웹툰 작가로 히트작도 내셨습니다. 재주 부려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인기도 얻고. 근데 히트작이 나왔는데 이후로 지금 슬럼프가 꽤 되셨습니다. 한 5년 정도의 지금 슬럼프를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한테는 이 사주에서 축토라는 글자가 상당히 괜찮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분은 내년에 신축년을 만나면 이 사주에 필요한 재관 에너지가 보충될 수 있겠죠. 천간에 신금이 들어온다, 돈이 들어오는군요. 축토라고 하는 돈을 가득 품은 재주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 축토가 축술미 사명을 일으키면서 사축으로 내가 잡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관도 들어있으니까 조직과 연결된 돈이 들어온다. 그럼 이분 정축대운의 대운의 영향으로 히트작을 내셨는데 오랜 슬럼프가 있었고 저한테 상담 의뢰를 하시면서 제가 다시 만화를 신작을 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재기할 수 있을까요? 올해 천간에 경금이 들어왔으니 당신에게 돈에 대한 이슈가 들어왔을 것이다. 맞아요. 저 올해 돈 필요해요. 지금 돈이 후달립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애가 작동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만들어서 작품을 쓰게 만들었다. 이분한테 신축년은 축술미 사명이니까 안 좋은 운일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축술미 사명은 변화가 있는 운이다. 삶이 크게 요동치는 운이다. 근데 신축이라는 거는 돈 벌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술토나 미토적인 일과는 조금 다른 축토적인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축토가 들어와서 사축합을 하게 되고 재성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내년에 작품을 내십시오. 이왕이면은 퓨전, 크로스오버, 다양한 장르의 혼합적인 내용으로 작품을 내시면은 내년 재물 활동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고 이후에 이민년, 계묘년으로 가면은 명예와 인기, 천간에서 정관을 잡으니까 명예, 지지에서 인성을 달고 들어오니까 인기가 들어올 수 있는 형태가 되실 겁니다. 재기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만화가로서. 뭐 사주의 느낌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혼이 그닥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정축대운에 잠시 들어온 인연으로 이 자식을 낳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자녀분이 둘이 함께 살았습니다. 두 분이 함께.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예, 두 분이 함께 살았어요. 자, 이분께서 저와 제 아들 사주를 보고 인연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 아들 사주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강하게 받았냐면은 아드님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 수호신이고 어머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온 훈련교관입니다. 어머니를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 온 영혼인데 내 윗서열로 온 게 아니라 자식으로 왔으니까 아랫서열로 왔지만 영혼적으로는 당신의 자식이 영혼학교에서는 당신의 코치이고 당신 영혼그룹의 선생님입니다. 어머니 걱정돼서 아들로 왔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준 케이스입니다. 가끔 그 자녀의 사주에 어머니의 모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그거는 이제 현실에 적용을 해서 적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저는 사실 사주로 육신을 그닥 보는 편이 아닙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요즘 현대 사주에서는 그러니까 부모 관계, 육친 관계 미션을 가지고 오는 사주들이 요즘 그닥 없거든요. 대부분 자신의 에너지를 사회적 관계성으로 쓴단 말이죠. 근데 요 사주는 이게 17살 아들 사주인데 이 사주에서는 아무리 봐도 요 계유가 어머니로 보인단 말입니다. 제 눈에는. 제 눈에는 요 계유가 어머니로 보여요. 어머니가 비겁의 탈을 쓰고 있으면 어떤 모습입니까? 어머니가 친구이자 동료인 겁니다. 어머니가 비겁의 청간 탈을 쓰고 있으면 친구이자 동료. 가끔 사주에서 배우자가 겁제의 탈을 비건이나 겁제의 탈을 쓰고 있으면 배우자가 친구고 부모가 친구고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동격 친구 배우자. 근데 겁제면은 약간 나하고 장단점이 다른 친구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겁제하고 어울리는 사람들은 내가 못 가진 걸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친구 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친구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비견하고 어울리는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서 어울려도 지금 다 우리 서구당의 우리 스텝 선생님들 술 안 먹지, 담배 안 피지. 뭐 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냥 그런 모습이죠. 네. 이렇게 겁제하고 돼 있으면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친구와 뭐 경쟁, 동업, 협업 관계인데 제가 그래서 이 사주의 이름을 우리 아드님 사주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어머님은 이번 생에 예술가의 활동을 해보고자 하고 다양한 재주와 재능을 펼쳐서 인기와 이름을 남기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삶. 이게 뭐야? 어머니의 삶의 이번 삶의 목표 미션은 다양한 재주와 재능을 발휘하여 즉 하고 싶은 거를 다양하게 펼쳐서 인성, 인기 얻기, 생각 공유하기, 사람들과 문화 나누기 라고 하는 모습이죠. 이 사주에서도 자식 자리에 비견이 있으니까 자식이 친구다. 자식이 친구다. 자식 사주에서는 부모가 친구다. 어머니가 친구다. 동료다. 그러니까 그 둘은 모자가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 자식이라기보다는 둘은 서로를 의지하는 동료와 같은 관계,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있는 되게 아름다운 관계. 자식의 사주를 보니 어머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온 영혼이라고 사주의 명백한 메시지가 저에게 느껴졌었습니다. 어머니 사주의 여정이 다소 험난합니다. 이재주, 저재주 다양하게 부려서 인기를 얻고자 하는데 사주에 갑기압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식신을 쓰기에도 정인을 쓰기에도 둘 다 쓰기에도 둘이 딱 붙어 있어서 천간에 이렇게 일주를 왕따시킨 합이 걸려 있는 경우들을요. 이게 일주를 왕따시킨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간목과 기토는 서로 끈끈한 연대 관계로 서로 보호적 관계를